이수지 씨, 업무 시간에 뭐 하시는 겁니까? 죄송해요. 고객님을 돕고 있었어요. 고객? 저분이 대체 무슨 중요한 고객이란 말입니까? 김 과장은 할아버지의 수수한 옷차림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인턴이 끼어들지 마세요. 제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마음 아프셔서 조용히 나가려 하셨다. 수지가 자신 때문에 꾸중을 듣는 걸 보시기 싫으셨던 거다. 추운 겨울날 대한은행 영등포 지점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창구 앞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다들 바쁜 얼굴로 차례를 기다렸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일은 넘어 보이는 그분은 낡은 패딩을 입고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계셨는데 손이 살짝 떨리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혹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셨지만 다들 바쁘다며 스쳐 지나갔다. 심지어 어떤 이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편 창구에선 인턴 사원 이수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23, 대학 4학년인 수지는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공부했다. 대한은행 인턴십은 정직원이 되겠다는 간절한 꿈의 첫걸음이었다. 수지는 일하는 와중에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할아버지가 자꾸 눈에 밟혔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인턴 신분이라 함부로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잠시 한가해졌다.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할아버지께 다가갔다. 할아버지, 무엇에 대해 도와드릴까요? 아, 고마워요, 아가씨. 예금을 찾으러 왔는데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농사만 짓던 분께 은행 일이란 낯설고 복잡하기만 하셨다.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할아버지를 안내석으로 모시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서류 작성부터 창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드렸다. 여기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런 건 처음이라 어리벙벙했지. 할아버지는 수지의 도움을 받으며 서류를 작성하셨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수지는 끝까지 기다려드렸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시골에서 왔지. 아들이 서울에서 일한다 해서 예금을 정리하러 왔어. 아, 그러셨어요. 혼자 오시느라 힘드셨죠? 수지의 따스한 말에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풀렸다. 서류가 다 준비되자 수지는 할아버지를 창구까지 안내하고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해 드렸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이런 친절은 처음이야. 일이 끝난 뒤 할아버지는 수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다니.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씨 가진 사람이 어디 흔한가. 할아버지의 눈엔 감동이 가득했다. 내 이름은 김영호요. 아가씨 이름은 뭔가? 이수지예요, 할아버지. 수지야, 정말 고마웠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은행을 떠나셨다. 수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할아버지가 영호그룹의 김영호 회장님이라는 걸. 수조원 자산을 가진 대기업의 회장이지만 늘 소박하게 다니시기로 유명한 분이셨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아들 박민석에게 그날 일을 들려주셨다. 민석은 영호그룹 상무로 일하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놀랐다. 아버지, 혼자 은행에 가셨다고요? 그래, 가끔은 평범하게 다니고 싶더라. 김 회장은 큰 부자지만 허세를 싫어하셨다. 평소에도 소박한 삶을 즐기시며 가끔은 보통 사람들 틈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오늘 참 특별한 일을 겪었지. 회장은 수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셨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감동이었어. 어떤 분이어서 네스토사지는 언니였는데요. 이수지라는 아가씨였어. 젊디 젊은데도 어찌나 친절하던지 회장의 눈엔 고마움이 가득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쁘다며 외면했는데 그 아인 끝까지 도와줬어. 꼭 내 손녀처럼 대해주더라. 민석은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평소 사람 돕는 일에 관심 많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감동하신 건 드문 일이었다. 그분을 꼭 만나보고 싶네요. 그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사라도 해야지. 한편 수지는 좁은 원룸에서 그날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를 도운 일이 마음에 남았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고마워하시는 모습이 가슴을 채웠다. 앞으로도 누가 어렵다면 도와야지. 수지는 혼자 다짐했다.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다음 날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나갔다.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그 할아버지가 다시 보였다. 할아버지 안녕? 수지가 밝게 인사하자 할아버지도 환히 웃으셨다. 수지야, 안녕하구나. 어제 정말 고마웠어. 에이, 별 말씀을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제 내 덕에 마음이 편해져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내셨다.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다. 아,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는데요.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다. 거절하면 섭섭해.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부탁에 수지는 선물을 받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있었다. 너무 예쁘네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네가 받아줘서 내가 더 고맙지.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왔다. 수지의 상사로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수지 씨, 업무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고객님을 돕고 있었어요. 고객? 저분이 무슨 대단한 고객이란 말입니까? 김 과장은 할아버지의 소박한 모습을 보며 비꼬았다. 모든 고객님은 소중하지 않나요? 수지가 조심스레 대답하자 김 과장의 표정이 더 굳었다. 인턴이 나서지 마세요. 제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할아버지는 수지가 혼나는 게 미안하셔서 조용히 나가려 하셨다. 수지가 곤란해하는 걸 보시기 싫으셨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수지는 할아버지를 다독이며 작별했다. 김 과장이 떠난 뒤 할아버지가 수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지야, 나 때문에 혼났구나. 미안하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수지의 당당한 모습에 할아버지는 더 감동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참 고마운 일이었다. 그날 저녁 김영호 회장은 민석에게 또 그날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 아가씨가 나 때문에 상사한테 혼났어.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음이 아프더라. 착한 일을 하다 피해를 보는 건 잘못된 거야. 회장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그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그래.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다. 민석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 평생 남을 돕는데 앞장서신 분이셨다. 내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다, 민석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니까. 며칠 뒤 수지는 김 과장에게 불려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아 불안했다. 이수지 씨, 앉아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며칠 전 일 때문에 하는 말인데 업무 태도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도운 일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았다. 고객님을 도운 거예요. 그런 고객이 우리 은행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금도 별로 없는 분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할 필요 있나요? 김 과장의 말에 수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 인턴 신분으로 반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론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지는 복잡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잘못이었나? 고민이 깊어졌다. 수지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동료 인턴 박지현이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별일 아니야. 김 과장이 또 뭐라고 했어? 지현은 수지의 상황을 잘 알았다. 김 과장이 인턴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고객 도운 일로 혼났어. 아, 그 할아버지 말이지? 난 수지가 잘했다고 생각해. 지현의 위로에 수지는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김 과장이 문제 삼으면 인턴 평가에 영향을 줄 거야.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 너무 걱정 마. 지현의 말에도 수지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졸업이 코앞인데 인턴십에서 탈락하면 큰일이었다. 한편 영어그룹에선 민석이 수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았다. 상무님, 은행으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민석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부탁이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순 없었다. 대학에 문의해 볼까요? 그것도 조심스럽지.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원의 제안에 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그게 낫겠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 그때 김영호 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오셨다. 민석아, 그 아이 소식은 어때? 아직 확실한 정보는 못 얻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놀라게 하면 안 된다. 회장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부담 느끼지 않도록요. 우리가 도우려는 거지 부담 주려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석은 신중히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수지는 부모님께 전화와 했다. 수지야, 일은 잘 되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잘하고 있어요. 사실 걱정이 많았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건강 챙기고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딸이 착해서 잘 될 거야. 부모님의 믿음의 수지는 책임감을 느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해선 안 된다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수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김 과장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안해졌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다음 주 월요일 대한은행 회의실은 냉랭했다. 인사팀장과 김 과장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고 수지는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이수지 씨, 인턴 평가 결과가 아쉽게도. 인사팀장의 말에 수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자 머리가 하얘졌다.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평가예요. 김 과장이 차갑게 말했다. 개인 감정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다루는 곳이에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다. 할아버지를 도운 게 잘못이라 생각지 않았지만 업무에 지장을 준 건 사실이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는 게 전부였다. 그날 오후 수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룸에 돌아왔다. 좁은 반기지만 그녀에겐 소중한 공간이었다. 침대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를 도운 게 잘못이었나?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께 뭐라 말씀드릴지였다. 졸업이 3개월 남았는데 취업에 실패했다. 정직원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게 부끄러웠다.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수지야,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은행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수지는 목이 메어 대답이 어려웠다. 평소라면 하루 일을 신나게 들려드렸을 텐데 오늘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부모님의 기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영어그룹에선 민석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아버지, 이수지 씨는 53살, 대학 4학년입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요. 집안이 어려운가 보구나. 네, 하지만 성실한 학생이에요. 장학금을 받았고 교수님들 평가도 좋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범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해고됐습니다. 아버지를 도운 일 때문에 업무 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 때문에 그 아이가 피해를 받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고난을 겪다니 마음이 아팠다. 민서가 꼭 도와주었다람 한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은행에 가보자. 우리 그룹 거래 규모를 그들도 알 거야. 민석은 아버지의 결심을 느꼈다. 한 번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앞날이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해고된 지 나흘째 되는 목요일, 수지는 취업 사이트를 뒤적였다. 졸업이 얼마 안 남아 초조했다. 그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이수지 씨 맞으시죠?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수지는 경계했다. 요즘 세상의 낯선 일을 쉽게 믿을 순 없었다. 누구신데요? 사기 안 당해요. 아, 제가 성급했네요. 명함을 문틈으로 드릴게요. 확인 후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영어그룹 상무 박민석. 유명한 대기업이었다.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영어그룹에서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제 아버지가 며칠 전 은행에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다. 그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일까? 조심스레 문을 열자 단정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수지 씨. 박민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민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 기억하시죠? 며칠 전 만난 할아버지였다. 수지의 눈이 커졌다. 아, 그 할아버지. 네, 제 아버지세요. 수지는 더 놀랐다. 그 소박한 분이 영어그룹 회장이라니. 아버지께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로 수지 씨가 피해를 받으셨다고요.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며 며칠째 밥을 못 드셨어요. 수지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일로 해고되셨다죠? 민석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다 아는 듯 했다. 네, 하지만 제 잘못이에요.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니까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민석은 단호했다. 아버지께서 당부하셨어요. 수지 씨가 받은 피해는 꼭 보상해야 한다고요. 보상이라뇨? 괜찮아요. 수지는 손살에 쳤다.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너무 큰 도움이라 부담스러웠다. 아버지 성격을 아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한번 결심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죠. 민석은 미소 지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수지 씨의 인품을 보고 드리는 제안이에요. 제 인품이요? 네. 아버지께서 수지 씨를 진짜 사람이라 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드문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지 확신이 없었다. 일단 내일부터 은행에 다시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내일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이건 제 명함이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석은 명함을 건네며 일어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 씨. 아버지께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민석이 떠난 뒤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꿈만 같았다. 며칠 전까지 절망 속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복직할 수 있을까? 꿈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새벽이 돼서야 잠들었다. 다음 날 수지는 일찍 은행으로 갔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다. 이수지 씨, 회의실로 오세요. 또 무슨 일인가 긴장하며 들어가니 어제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인사팀장과 김 과장의 표정이 어색했다. 같은 시각 영호그룹에선 민석이 대한은행 은행장과 통화했다. 안녕하세요, 은행장님. 영호그룹 박민석입니다. 아, 상무님, 무슨 일이신지요? 저희 그룹의 거래 은행을 재검토 중입니다. 은행장의 당황한 기색이 전화 너머로 느껴졌다. 영호그룹과의 거래는 수천억 규모였다. 혹시 저희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나요? 인재를 잘못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이수지라는 직원 말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인턴 말씀이시군요. 어떤 관계이신지. 제 아버지께서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요. 은행장은 급히 상황을 파악했다. 영호그룹을 잃을 순 없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은행은 발칵 뒤집혔다. 은행장이 인사팀장을 불러 상황을 확인했고 김 과장은 당황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수지에게 김 과장이 다가왔다. 어제와 달리 굽실거리는 태도였다. 수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희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네, 수지 씨 행동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수지는 어리둥절했다. 어제까지 문제라던 태도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수지는 솔직했다. 떳떳하지 않은 복직은 원치 않았다.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정당한 평가예요. 그때 민석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수지 씨. 아, 안녕하세요. 민석은 김 과장을 보며 말했다. 고객을 돕는 마음이 잘못인가요? 그런 직원이야말로 진정한 은행원 아닙니까? 김 과장은 아무 말도 못했다. 수지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민석의 말에 수지는 마음이 놓였다. 복직이 확정된 후 수지는 김 회장을 뵈러 갔다. 회장은 손녀를 보듯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아가씨, 고마웠어. 내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다니, 요즘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나? 회장의 눈엔 고마움이 가득했다. 이제 네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네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만 당당했다.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 과장도 태도가 바뀌어 수지를 칭찬했다. 수지 씨,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정한 서비스예요. 수지는 미소로 답했다. 이 모든 게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임을 알았다. 6달 뒤 수지의 졸업식이 다가왔다. 은행에서 성실히 일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운 기회가 기다렸다. 졸업식 날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부모님 얼굴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구나.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셨다.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했다. 졸업식 후 민석이 찾아왔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수지 씨. 이제 정식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은행에서 정직원 제의를 받으셨지만 저희 영어 그룹에서도 수지 씨를 원합니다. 수지는 놀랐다. 은행 정직원도 좋은 기회인데 대기업이라니 꿈만 같았다.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기회예요. 지난 6달간 은행에서의 평가를 확인했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훌륭하다는 평이었습니다. 수지는 고민했다.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될까? 제가 한 건 작은 일인데요. 작은 일이라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셨다. 할아버지, 수지야 졸업 축하하마. 척하마. 은혜는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보여준 따뜻함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였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지. 대신 언젠가 다른 이에게 베풀면 돼. 선한 마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다. 회장의 말에 수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틀 뒤 수지는 영어 그룹에 출근했다. 경영지원팀 대리로 특별 채용된 것이다. 첫날 동료들이 따뜻이 맞아주었다. 이수지 대리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지는 겸손히 인사했다. 아직도 꿈 같았다. 며칠 뒤 수지는 회장을 뵈었다. 일은 어때? 어렵지 않니? 네, 모두 잘 도와주셔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수지야, 부탁이 있다. 우리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려는데 네 생각을 듣고 싶어. 수지의 눈이 빛났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학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회장의 눈이 밝아졌다. 장학재단이라? 네, 저처럼 꿈을 포기할 뻔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네가 받은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수지는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일이 기뻤다. 3년 뒤 수지는 영어 그룹 사회공헌 팀장이 되었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핵심 인재가 되었고 부모님을 편한 집으로 모셨다. 정말 꿈 같아. 어머니가 새 집에서 말씀하셨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딸 덕분에 이런 날이 왔구나. 아버지도 뿌듯해 하셨다. 택시 운전을 그만두시고 건강만 챙기시면 되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회장과 대학을 방문했다. 작은 친절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었다. 수지의 제안을 회장이 전폭 지원한 결과였다. 내 아이디어가 참 훌륭했어. 할아버지 용기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따뜻한 마음이 이 결실을 맺었지. 장학금 수여식에서 첫 장학생 김민준이 다가왔다. 선배님, 감사해요.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눈엔 감동이 가득했다.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 나중에 민준이도 다른 일을 도와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장학재단을 만들어 후배들을 돕겠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셨다. 선한 마음은 이렇게 퍼져 나가는구나. 수여식 후 수지와 회장은 다른 은행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젊은 직원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보였다. 다른 이들은 외면했지만 그 직원은 끝까지 도왔다. 저기 보세요, 할아버지. 또 저런 분이 계시네요. 그러게 착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구나. 회장은 감동한 얼굴로 바라보셨다. 저 직원분도 도와드릴까요? 수지가 묻자 회장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저 친구는 스스로 잘해 나갈 거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게 마련이야. 혹시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도우면 되지. 지금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게 낫다. 회장의 지혜로운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회장이 수지의 손을 잡으셨다. 수지야,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인생을 바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인생을 바꿔주신 건 할아버지세요. 그게 아니야. 네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도 더 따뜻하게 했지. 수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 친절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날 저녁 수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다른 은행에서 할머니를 돕는 직원을 봤다. 3년 전 내 모습 같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이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 선한 마음은 이어져 간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야지. 창밖 별을 보며 수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며칠 뒤 장학재단 사무실에 편지가 왔다. 민준이 보낸 것이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대학 1학년 김민준입니다. 어제 기숙사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왔어요. 선배님, 말씀대로 받은 도움을 나누려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수지는 미소 지었다. 선한 마음이 정말 퍼져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따뜻한 마음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수지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어졌다. 수지와 회장이 맺은 인연처럼 세상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만나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났다.